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하락은 AI 버블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AI 버블이 아니라는 걸 우리 엔비디아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그럼 문제는 AI 버블이 아니었다는 거야. AI 버블이 아니라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감기 진짜 조심하십시오. 아, 이번에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힘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써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왔습니다. 뭐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전 여기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봤던 게 뭐 AI 버블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I 버블 중요하지 않아요. AI 버블은 왜냐면 AI 버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AI 버블은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도 섹터가 뭐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항상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로보틱스가 AI 중에서도 뭐 휴머노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용 로봇 있죠. 그거 이제 하지만 이 섹터 가기 전에 잠깐 자율주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버블이면 그 다음 주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AI가 버블이든 아니든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AI 버블이라서 AI 버블이 꺼지면 좀 폭락이나 좀 급락이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엔비디아 매출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전체 지금 보시면은 75조입니다. 512억 달러고요. 75조인데 자동차 및 로보틱스 매출이 5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억 달러 정도 되네요. 약 8천. 그러니까 뭐 한 10%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자동차 및 로보틱스 매출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젠슨 왕이 한국에 와가지고 만난 사람이 바로 현대차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걸 앞으로 늘리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밖에 안 되지만 이걸 더욱더 늘리기 위해서 로보틱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현대차와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나중에 AI에 있어서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매출들이 결국엔 올라오면서 다음 섹터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버블, 저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AI 버블이고 아니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하락은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AI 버블이다 이런 거 막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시죠? 전 유튜브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에 집중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버블이라는 게 계속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I 버블이라는 영상을 찍어야지만 알고리즘이 잡아줘요. AI 버블이라는 걸 찍어줘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는 버블을 생각하지 않지만 AI 버블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채널은 이렇게 막 조회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하지 않는데 AI 버블을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AI 버블이다. AI 무너졌다 하면 사람들이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AI 버블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유튜브를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막 그 알고리즘 때문에 퍼져나가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워렌 버핏 형님께서는 유튜브를 보신지 안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신경 없이 전 세계 부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크게 신경 안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제가 오늘 중요한 거는 먼저 금리 인하, 그리고 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느냐? 금리 인하와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군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 인하를 가장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 우리 트럼프님께서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항상 말씀드렸던 연준이 12월 달에 원래는 2 플러스 1 금리 인하 하기로 했었습니다. 벌써 3번을 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하고요. 내년 한 번 더 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시장은 더 하락할 거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영상이 바로 시장은 더 하락할 거다라고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뭐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사실 못 드렸어요. 왜냐면 하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잠시 잡아줬습니다. 누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걱정하지 마. 이거는 우리 지금 버블 절대 아니야 라고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약 한 2% 정도 어제 올랐어요. 그러면서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에서 여기 보시는 우리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잠깐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쭉 가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이번에 급락 정도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폭락을 하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 폭락은. 이 정도면 급락. 근데 여기서 만약이라도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하락은 AI 버블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AI 버블이 아니라는 걸 우리 엔비디아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해줘야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그럼 문제는 AI 버블이 아니었다는 거야. AI 버블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세계 경제라든지 뭐 몇 가지 플러스 알파가들이 더 있겠죠. 어쨌든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했어. 여러분들이 AI 버블 아니는데 왜 하락을 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른 문제 이건가 보다. 그 문제 언제 반등을 하냐?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하든 금리 인하 안 하든 결정이 나면 반등할 겁니다. 하든 안 하든 결정이 나면. 하든 안 하든 뭐 이렇게 가다가 뭐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결정이 나면 반등을 하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뺐다가 한 번 더 빼는 경우 어떤 경우냐 충격이 좀 왔을 때 금리 인하 내년에도 안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트럼프가 베세트 장관을 잘라버리겠다라는 말할 정도로 진짜 우리 연준 의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십니까? 연준 의장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근데도 금리 난다 그렇게 싫어해요. 어쨌든 12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자 우리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고민이 많은 우리 의장님 파월 연준 의장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이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결국 이 2달밖에 안 남았죠. 한 달 반 남았네요. 내년까지. 내년 5월달인가 6월달에 바뀝니다. 연준 의장. 이제 파월 선생님 우리 그만두세요. 연준 의장이 새롭게 지명이 나오는데 이분 이제 누구냐. 트럼프가 지명을 할 텐데요. 전부 다 자기 오른팔들입니다. 뭐 그분 트럼프 성격 아시잖아요. 중립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 뭐 시장을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차기 의장의 측근인 백악관 인사 누구냐? 뭐 서밋인가? 이름이 해시시네요. 케빈 해시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안 치겠다는 겁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금리 인하. 내년에 금리 인하 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저의 예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보시면은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빠졌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이제 원래 1월, 2월은 안 좋아요. 1월, 2월은 좋지 않습니다. 크게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좋아지냐? 3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 3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월, 2월에는 그래서 솔직히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가냐? 실체 없는 종목들, 테마주들, 뭐 돈 못 버는 기업들 잘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돈 못 버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돈 못 버는 뭐 에어택시라든지, 돈 못 버는 또 뭐 그 SMR 소형 원자로든지 이런 것들이 못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1월, 2월이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있는 또 이슈들도 많이 있으니까 CES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월에 별로 안 좋고 가다가 3월 달 이럴 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년 5월, 6월에 이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는 할 겁니다. 이때 금리는 안 하면 어떻게든 연준이자 바뀌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내년에 이제 금리는 하기 시작하면 잡지도 못해요. 쭉 올라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자, 금리 인하. 여기서부터 채권의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금리와 채권의 관계. 이것만 아십시오. 채권 가격은요, 채권 가격입니다. 가격. 채권 가격이 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둘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우리 초보분들이 계시다면 다 빼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금리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금리 인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은 오르겠죠. 채권은 오릅니다. 간단하죠.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 안 하겠습니까?
하지? 기업 채권도 갖고 있습니다. 뭐 지방채, 국채도 가지고 있고 브로드컴, 퀄컴, 메타 제가 이따가 한번 차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죄치 임무 채권 투자 1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라서 제가 한번 미국 뉴스가 진짜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미국 뉴스를 봤더니 있더라고요. 노벰버 17 그러니까 11월 17일입니다. 2025년. 자, 그래서 잠시 한국어로 보시면은요. 공개에 따르면 트럼프는 8월 말 이후 최소 8월 말 이후입니다. 8,200만 달러의 상당의 채권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8,200만 달러의 상당의 기업 및 지방채를 매입했다. 자, 1억 달러가 8,200만 달러니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억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억 달러가 한 1,400억 정도 되겠죠. 1,400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은 1,400억이 좀 안 되는 돈을 한 1,200억, 1,3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채권으로. 금리는 안 하겠습니까? 하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트럼프 자기 코인 발행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인데 돈에 아주 그냥 야, 참 미국은 이런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큰일 났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총 매입 가격은 8,200만 달러에서 3억 3천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3억이 넘어가네. 그러면 뭐 한 4천억, 5천억 가지고 된다는 말이네요. 가장 많은 채권이 지방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지방정부기관, 공공사업, 게다가 인텔, 퀄컴. 인텔과 퀄컴은 이제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들이죠. 사실 인텔은 아니고 퀄컴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제일 잘 나갔던 회사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브로드컴도 알고 있는데 메타도 샀더라고요. 넷플릭스 샀고 컴캐스트는 통신 그쪽입니다. 뭐 케이블 통신, 그다음에 보잉,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에 헬스 코퍼레이션. 헬스도 망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자 많이 주니까. 그리고 JP 모건,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은행들. 얼마 전에 은행들 데리고 이제 얘기한 이유가 있네요. 여기에 다. 그래서 공시 양식에 따르면 2027년 8월이 만기랍니다. 2027년 8월 만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2027년 8월 전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성격상 본다면. 그럼 내년 2026년이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2027년 8월까지는 장이 좋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27년 8월 만기라는 내용은 우리나라 뉴스에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거 볼 때는 미국 걸 일부러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안 나왔던 내용들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채권 매입은 8월 29일에 이루어졌고요. 뭐 이는 인텔이 정부 회사 지분 10% 제공하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만 이루어졌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8월 29일에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인텔의 채권을 산 거, 정부 돈을 인텔에 투자를 한 겁니다. 지분 매입하고 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트럼프는 했습니다. 그럼 이런 트럼프가 금리는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자기 채권 이렇게 달려 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여기 보면 이제 공개된 서류가 있으니까 이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종목들 보시면 퀄컴, 브로드컴, 메타, 넷플릭스 다 한 번씩 보도록 할 건데 뭐 간단하게 제가 못 봤던 종목 하나 보고 싶어요. 컴캐스트 제가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컴캐스트 CMC-SA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MC-SA 컴캐스트가 과연 어떤 주가를 보여주고 있을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 이제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보이시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거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전혀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고점 먹고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살아나려면 돌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돌파 나온 다음에 한 번에 못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컴캐스트 쉽지 않은데요. 실적이 안 좋나요? 실적도 뭐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려면 AI를 붙여야 되는데 아직 AI에 관계되어서 뭐가 없어서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만약에 하락을 할지 상승할지 저도 뭐 100% 장담 못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을 누군가가 100% 장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대충 예상이 이제 악재가 끝났으면 상승하는 게 맞고 악재가 다 나왔어도 상승하는 게 맞고 악재가 덜 나왔으면 하락하는 게 맞는데 과연 사람들 시장의 분위기가 AI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을지 금리 인하에 관심이 더 많았을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뉴스는 대부분 다 AI 거품론이었습니다. 만약 AI 거품론이었다면 엔비디아가 보셨기 때문에 반등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건 오늘 밤부터 나올 시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엔비디아 자 지금 하락을 했지만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안에서 잠깐씩 내려오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시장이고 시장이 엔비디아입니다. 왜? 엔비디아가 세계 1위고 가장 시총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도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려오지 않는 거는 바로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 엔비디아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스닥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테슬라. 테슬라도 딱 정확하게 매수 구간 정도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그 다음에 로보틱스에 가장 많은 또 이제 앞으로 자신들의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 테슬라죠. 엔비디아가 테슬라랑 둘은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동맹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보완 관계라면은 결국에는 테슬라가 칩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가장 경쟁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엔비디아가 항상 이렇게 귀에 이렇게 딱 들리면은 뭔가를 바로 하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 다 하고 있어요. 구글 TPU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죠. 엔비디아의 반도체 GPU인데 구글은 TPU라고 자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연산용이, 그러니까 학습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연산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TPU를 갖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래서 굉장히 엔비디아 신경 많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 안 갖지만 테슬라도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미래가 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둘이 경쟁 관계로 갈 겁니다. 지금 구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챗GPT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구글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 이번에 우리 워렌 버핏도 구글을 샀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더 빨리 찍어서 구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론티어. 팔론티어가 요즘 좀 말이 많습니다. 팔론티어가 거품에 뭐랄까 가장 비싼 회사다 보니까 팔론티어가 가장 거품이 많이 낀 거 아니냐. 만약에 하락한다면 팔론티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또 버리도 팔런티어에 또 공매도를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팔런티어가 하락을 했지만 저는 팔런티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피터 틸이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앞으로 상업용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AI 시장에서 이 팔런티어만큼 또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팔런티어가 이 상업 시장에서 AI를 한다기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런티어가 어떤 거냐면 마케팅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생산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자재팀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대기업은 마케팅, 생산, 자재업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한국에도 있을 거고 뭐 호주에도 있을 거고 뭐 아프리카에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 있는 마케팅 팀과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마케팅 팀이 서로 뭐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마케팅 팀과 미국에 있는 생산 부서랑 서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중복 투자가 된다는 거, 뭔가 비효율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뚫어줍니다. 팔런티어가.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게 팔런티어인데 아직도 대기업들의 수요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팔런티어는 앞으로 조금 더 이쪽의 실적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팔런티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종목들은 못 봐드리지만 지금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게팅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오크라든지 그 다음에 오클로라든지 뭐 SMR라든지 등등 이렇게 아직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지만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1월달, 2월달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좀 하락을 해서 팔기도 좀 늦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뭐 SM 같은 경우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좋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이런 하락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이런 거 못 하겠더라. 빅테크만 사시는 거고요. 빅테크를 샀는데 나중에 또 이 종목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빅테크 5% 올라갔는데 SMR 이런 종목들이 막 50%, 막 30% 올라가면 또 배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 배 아파하지 않고 배 아파도 도저히 나는 힘들어도 배 아픈 걸 못 참겠어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경험을 토대로 선택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잘 해보시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직 입이 덜 풀렸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AI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AI 어떻게 보고서를 조금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